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가 명상과 영성의 관계, 또 개인의 성장에 대한 좀 독특한 가르침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천공 스승님의 법문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탐구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명상 있잖아요. 그 개념을 좀 넘어서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개인의 발전이라던가 혹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 활용법, 그리고 미래에 대한 특별한 시각, 이걸 이해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 습득이 어떻게 우주 법칙을 깨닫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이게 또 우리 잠재력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그런 배움의 단계들, 그리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에너지의 원리, 또 영성시대라는 개념까지 포함하는데요. 영성시대요. 흥미롭네요. 네, 이 제공해주신 자료 속에 담긴 핵심적인 생각들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에 같이 탐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생각부터 시작해 볼까요? 배움의 단계. 자료에서 이 명상에도 목적, 특히 배움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던데요. 네, 그렇죠. 초중고 때는 책으로 지식을 배우고 대학 가서는 강의 듣고 정리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진리,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 그 자체를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단계별 접근법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여기서 핵심은 지식하고 자료에서 진리 또는 법이라고 부르는 것.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아, 지식과 진리, 법,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학교나 책에서 얻는 지식은 인간이 만든 논리, 과거 경험, 심지어 종교 경전까지 포함해서요. 인간이 정리해 놓은 정보 체계라는 거죠. 인간이 정리한 것. 반면에 법문이나 진리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 그 자체가 돌아가는 근본 원리, 그걸 의미한다고 설명해요. 아, 자연의 원리 그 자체군요. 그렇다면 이 진리 혹은 법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종교적 가르침이나 철학 사상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것 안에도 진리가 있다고 생각할 텐데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자료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그런 종교적 가르침이나 철학도 특정 시대의 통찰이나 경험을 정의한 어떻게 보면 지식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제안해요. 아, 그것들도 지식의 범주로 보는군요. 물론 그 지식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문의 특징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 직접 적용되고 작용하는 살아있는 자연의 이치, 이걸 풀어서 설명하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 살아있는 이치. 지금 여기에 적용되는. 네. 그래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거죠. 아, 그러니까 과거 지식의 축적을 넘어서 지금 현재 작동하는 살아있는 원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흥미로운 구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너지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료에서 인간이 성장하면서 땅의 기운, 즉 대지의 에너지를 몸에 축적한다고 말하잖아요. 네네. 특히 한국의 백두대간과 태백산맥에 그 에너지가 가득 차 있다는 언급도 나오던데 이 땅의 에너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땅의 에너지를 인간이 제대로 쓰려면요. 비유를 들자면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서 땅 위로 싹을 틔우는 것처럼 인간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을 해야 한다고 봐요. 성장. 네. 그래서 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지상으로 올라서야 한다.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비로소 이 대지의 힘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아하, 영적인 성장이군요. 그리고 에너지 분포에 대한 설명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땅의 기운이 30%, 하늘의 기운이 30%, 그리고 인간 자신의 기운이 40%를 차지한다. 이렇게 제시를 해요. 잠깐만요. 인간의 기운이 40%나요. 그 비율은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보통 자연의 힘, 그러니까 하늘이나 땅의 기운이 인간보다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인간 비중이 제일 높다는 게 놀랍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 자료의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예요. 왜 인간 비중이 가장 높냐? 그 이유로 자료는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이 중심이다. 네, 즉 지구의 모든 환경 조건 자체가 인간이 살아가고 성장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고 다른 모든 것은 인간의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 약간 이런 인간 중심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거죠. 와, 인간이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나온 에너지 비율이군요. 그렇다면 이 40%의 인간 기운, 30% 땅 기운, 30% 하늘 기운, 이 세 에너지를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한다는 걸까요? 자료에 따르면 먼저 자신의 기온 40%랑 땅의 기온 30%를 합쳐야 한대요. 네. 그래서 총 70%의 힘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70%의 기반이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나머지 30%인 하늘의 기온을 끌어당겨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순서가 있군요. 내 힘과 땅의 힘을 먼저 합치고 그 다음에 하늘의 힘을. 그렇죠. 개인의 노력과 성장을 통해서 땅의 에너지를 다룰 수 있게 된 후에야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 즉 하늘의 기운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순차적인 과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영성을 갖추는 과정이고요. 흔히 우리가 내공이라고 표현하는 것 있잖아요. 영혼의 힘, 그걸 기르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내공, 무협지에서 보던 그런 개념인가요? 비슷한 맥락인데 좀 더 깊은 의미로 쓰이죠. 자료는 더 나아가서 신적인 존재들은 내공을 기르고 물질은 중력을 만들듯이 인간은 이 내공을 완성해야 비로소 우주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아주 거대한 비전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내공을 완성해서 우주의 주인이 된다. 와,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앞서 잠깐 언급된 영성시대라는 개념하고 이어지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 시대는 단순히 조용히 앉아서 명상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진리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해야 하는 좀 능동적인 시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 영성시대에는 정법 공부라고 부르는 과정을 통해 진리를 배우는 게 핵심이라고 말해요. 정법 공부요? 네, 이렇게 진리를 배우면 깨침, 즉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결과로 세상을 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깨침과 지혜.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영적 성장의 과정에 단수라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수요? 바둑이나 무술처럼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등급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성장의 단계가 있다니 신기하네요. 네, 1단부터 3단까지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도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급인 4단 이상이 되려면 단순히 진리를 아는 걸 넘어서야 한대요. 아, 더 필요한 게 있군요. 네, 높은 수준의 품성이라던가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력 같은 자질들, 이런 게 추가로 요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취한 단수는 나중에 사후세계, 즉 천상에서의 등급인 품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해요. 품계. 와, 그럼 이 땅에서의 성장이 저 세상까지 이어지는 거네요? 네, 상당히 체계적인 영적 성장 시스템을 제시하는 거죠. 단수와 품계라. 영적인 성장을 마치 게임 레벨처럼 체계화했다는 점이 참 독특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영적 성장 개념이 우리가 사는 현실, 특히 현대 기술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자료에서는 뜻밖에도 AI나 가상현실, 메타버스 같은 첨단 기술 분야를 언급하고 있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앞서 설명한 단수나 품계, 매공 같은 영적인 개념과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앞으로 다가올 가상현실 세계를 단순히 그냥 피상적인 오락 공간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세계로 구축하고 경험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가상현실을 제대로 만들고 경험하려면 영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요? 네, 심지어 가상화폐조차도 천상에서 사용될 어떤 재료를 이 땅에서 만드는 과정의 일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와, 가상화폐까지요? 쉽게 연결하기 어려운 개념 같은데 왜 그렇다고 설명하나요? 핵심은 생각의 확장에 있다고 봐요. 생각의 확장. 네. 정법 공부를 통해 얻게 되는 확장된 이해와 사고방식, 그러니까 더 넓고 깊어진 생각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로 가상현실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
작품을 만든다. 네. 우리의 상상력과 이해의 깊이가 곧 가상세계의 질과 깊이를 결정한다. 이런 거죠. 단순하게 기술적인 구현 능력을 넘어서 그 안에 어떤 철학과 의미를 담아낼 것인가, 이 문제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술 너머의 의미를 담는데 영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특히 이 부분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었어요. 서양 사람들이 기술적인 도구, 하드웨어나 플랫폼 같은 거 잘 만들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내용을 채우고 확장하는 것.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컨텐츠 측면에서는 한국인들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네, 그런 주장이 있죠. 미래 문화의 중심이 가상현실 문화가 될 거라고 예측하면서요. 네, 그 주장은 다시 한국의 지리적, 영적 특성과 연결이 됩니다. 아, 또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네, 앞서 언급된 백두대간과 태백산맥에 서려 있다는 그 영적인 에너지, 이걸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나아가 하늘의 기운까지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영성 지도자,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홍익인간 지도자가 한국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홍익인간 지도자. 네,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국의 주요 산천에 영성 수련을 위한 도장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비전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미래 영성 문화를 한국이 주도할 것이다. 이런 강한 믿음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영적 에너지와 미래 기술, 그리고 리더십까지 연결하는 상당히 거시적인 관점이네요. 와. 자, 그럼 이제 처음 시작했던 명상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결국 목적 없이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것. 자료에서 멍 때리는 수준이라고 표현한 그런 명상은 좀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추천하는 명상 실천법은요, 아까 말씀드린 법문, 즉 진리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명상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하는 명상? 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영감, 상상력들 있잖아요. 이걸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는 점입니다. 아, 흘려보내지 말고. 네, 그것들을 딱 붙잡아서 기록하고 다듬고 정리해서 자신만의 작품으로 구체화하라고 권해요. 작품으로 만든다? 네, 이것이 바로 잠재되어 있는 각자의 영성의 힘을 현실에서 발현시키고 확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수동적인 명상이 아니라 생각을 확장하고 창조하는 능동적인 명상, 이걸 제안하는 셈입니다. 능동적인 명상, 생각을 확장하고 창조하는. 알겠습니다. 오늘 탐구를 좀 요약해보면요. 네, 배움이란 단순히 지식을 모으는 걸 넘어서 지금 여기에서 작용하는 자연의 근본 법칙, 즉 진리를 이해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배웠고요. 그렇죠. 또 인간은 땅으로 하늘의 에너지를 연결하는 특별한 존재이고 내공이라 불리는 영적 성장을 통해 그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다는 독특한 시각도 접했습니다. 네, 인간의 역할이 강조됐죠. 그리고 영성 시대에는 수동적인 명상보다는 진리를 배우고 생각을 확장하면서 심지어 가상현실 같은 새로운 도구를 통해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런 주장도 인상 깊었습니다. 네, 능동성이 중요해지는 거죠. 이 모든 내용이 청취자분의 삶과 배움에는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까요?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만약 우리의 생각이 단순히 머릿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무한히 확장될 수 있고 또 그것이 현실과 가상세계 양쪽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근본적인 동력이 된다면 네. 오늘 함께 나눈 이런 원리들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질문일까요? 바로 당신의 확장된 이해와 깊어진 상상력 속에서는 과연 어떤 독창적이고 가치 있는 작품이 탄생할 수 있을까 하고요. 아, 나만의 작품. 네, 그게 글이든 예술이든 새로운 사업 구상이든 혹은 가상세계 속의 창조물이든 그 형태는 정말 무궁무진할 겁니다. 당신만의 작품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